창의적이고 호기심 많은 현대 인류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 다섯 개의 열쇠가 미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첫 번째 열쇠, 0과 1, 디지털. 디지털 혁명으로 인간의 지능은 확장되고 일상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 신소재. 인간은 더 이상 소재를 자연에서 수집만 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신소재는 시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 열쇠, 종자. 풍요로운 현대인의 식탁. 하지만 머지않아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관하고 개발해온 종자가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돌연변이. 질병의 원인이자 인류 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돌연변이. 이제 인간은 돌연변이의 비밀에 한 발 다가섭니다. 다섯 번째 열쇠, 태양. 에너지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열망. 이제 인류는 태양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열쇠로 여는 과학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흥미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지구 곳곳의 멋진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히말라야든 사하라든 태평양이든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도 말이죠. 세계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면 마치 순간이동을 한 듯 우리는 선택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해저 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가상으로 떠날 수 있는 디지털 여행. 세상은 코드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가 누리고 있는 첨단 기술의 출발. 그것은 너무도 간단해 보이는 조합. 0과 1. 0과 1의 열쇠가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엽니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에겐 수많은 신호가 쏟아집니다. 태양의 가시광선,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공기의 움직임, 땅으로부터의 진동,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까지. 무작위로 쏟아지는 무수한 신호들은 흘려버리면 그저 무의미한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호에 담긴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독할 때 신호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됩니다. 원시의 삶을 살 때부터 인류에겐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 정보입니다. 빛의 밝기로 시간 정보를 알고, 바람의 세기로 날씨와 계절 정보를 예측합니다. 소리 신호를 해독해서 사냥감의 위치 정보를 가능합니다.
한 인간의 일생 동안 또 세대가 이어질수록 정보는 나날이 축적됩니다. 인류의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인류는 생존 정보 외에도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신호들을 해독한 결과죠. 그렇게 새로 알게 된 정보들을 인류는 기록하고 전달하고 소통했습니다. 그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은 디지털화된 정보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재미있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의 기원을 추적해봅시다. 세계의 러브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 자신이 남자라면 로미오, 여자라면 줄리엣이라고 생각해보기로 하죠. 후대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달콤한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둘은 서로 음성 정보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연인의 말소리, 즉 음파의 진동이 귀로 들어와 뇌로 전달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도 하루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헤어져야 할 시간, 밤입니다. 두 사람의 집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마음입니다. 통금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는 발걸음이 다급해집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눈은 피한다고 해도 전화도 없는 시절, 무슨 수로 연인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떨어져 있는 연인과 음성 정보를 나누고 싶은 열망. 이것은 곧 디지털의 진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에겐 오직 손전등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손전등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허공에 대고 문자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서 손전등을 휘둘러 쓴 문자를 알아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해독하기 힘든 신호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돕기보다는 자칫 오해만 쌓게 하는 원인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등대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뱃길과 위험지역을 알려주는 방식, 바로 깜빡임입니다. 등대처럼 손전등을 깜빡여서 의사소통을 해봅니다. 각 알파벳마다 몇 번씩 깜빡거릴지를 정해서 A는 한 번, B는 두 번, C는 세 번. Z는 26번을 깜빡이기로 규칙을 정합니다. 손전등을 껐다 켰다만 하면 되니까 일단 간편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그리 편한 방법이 아니란 걸 곧 알게 됩니다. 하와유라는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손전등을 깜빡거려야 할 횟수는 무려 131번. 게다가 물음표는 몇 번을 깜빡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인 1791년, 미국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스. 모스는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 런던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초상화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가 그린 라파에트 장군 초상은 지금도 뉴욕시청에 걸려있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얘기하다 웬 초상화가 얘기냐고요? 바로 이 모스가 당시 통신수단의 해결책이 된 모스부호를 고안해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스부호는 짧은 깜빡임과 긴 깜빡임, 즉 점과 선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요소만 적절하게 조합하면 모든 알파벳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스부호로 하와이유라는 문장을 표현하려면 물음표까지 모두 32번만 깜빡이면 됩니다. 신호를 부호로 만들어 인간의 수고를 현저히 줄인 것입니다. 간편한 부호 체계가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입니다. 1912년 4월, 미국 뉴욕타임즈 5개 게시판에 놀라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영국을 출발한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소식. 침몰 직전 타이타닉호의 한 기술자가 무선 전신을 통해 모스부호로 SOS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 신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연안의 무선 전신국에 수신됐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으로 전달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은 즉각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타이타닉호 빙산과 충돌, 침몰 중. 뉴스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시지를 코드화했기 때문입니다. 부호 혹은 코드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또는 기계와 기계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모스부호는 점과 선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진법 부호인 것이죠. 앞면 혹은 뒷면만 나올 수 있는 동전과 같은 이진부호는 디지털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진법 부호가 디지털의 열쇠가 된 걸까요? 우리에겐 이진법보다 훨씬 더 익숙한 십진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인류 문명이 10 혹은 5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십진법으로 수를 세는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른 진법을 사용한다면 수를 세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의 손가락이 8개여서 8진법이 익숙하다면 7까지 세는 법은 10진법과 같지만 8부터의 표기법이 달라지는 거죠. 또 만일 우리가 돌고래여서
두 개의 지느러미만 이용해 숫자를 세야 한다면 수는 이진법으로 세고 표현할 것입니다. 이진법의 세상에선 오직 0과 1, 두 개의 숫자만 존재하는 것이죠. 같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진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0과 1, 온과 오프,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이진법으로 과연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노란 손수건 얘기를 꺼내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있던 남자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자신을 여전히 남편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 마을 어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란 손수건을 매달거나 매달지 말라, 즉 yes 혹은 no, 이진법의 형태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겠다면 손수건을 바닥에 놔두세요 라거나, 친구로만 지내고 싶다면 파란 손수건을 걸어두세요 라고 요구하진 않았던 거죠. 결국 남편이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무엔 노란 손수건이 한가득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남편이 이진법으로 건넨 질문에 아내 역시 이진법 형태로 예스란 대답을 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진법 대답입니다.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진법 코드는 바코드입니다. 바코드의 검은 바탕과 흰 줄이 0과 1에 해당됩니다. 0과 1로 상품 정보를 기록한 것이죠. 바코드에 빛을 쏘면 검은 부분은 적은 양의 빛을,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해서 0과 1의 코드로 바뀝니다. 또 인간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외계 생명체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이진법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0과 1) 1679개의 0과 1로 구성된 코드. 이것은 지구에서 외계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미지의 외계 생명체가 지구의 메시지를 수신하길 바라며 전파에 실려 우주 어딘가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1679개의 0과 1을) 가로 73칸, 세로 23줄, 즉 가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면 아무 의미 없는 모양이 나타나지만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면 어떤 모양이 드러납니다. 생명체의 필수적인 5가지 원소와 6가지 분자의 화학식과 결합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간 DNA의 이중 나선 구조, 인간의 형체도 이진법으로 표현됩니다. 왜 이진법일까요? 그 이유는 외계인의 손가락이 4개 혹은 7개여서 십진수가 아닌 다른 진법을 사용한다 해도 가장 간단한 이진법은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의도, 상품 정보, 외계에 보내는 메시지까지 어떤 정보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진법 수의 자릿수, 즉
즉 비트 수를 늘리면 숫자를 넘어 단어, 그림, 소리, 음악, 영화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날로그 그림에 계절감을 더할 수 있는 디지털 그림. 음악이나 목소리도 디지털 형식으로 녹음하고요. 미안해, 보비야. 내가 지울게. 고화질 디지털 영화.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이미 우리는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이 꼭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코드 체계인 것은 아닌데요.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DNA. DNA는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DNA의 염기 4종류, 즉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중 3개의 염기가 결합해 유전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코드가 됩니다. 즉 DNA는 이론적으로 4 곱하기 4를 해서 총 64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DNA의 저장 방식도 디지털, 단지 이진법이 아니라 사진법으로 만든 64진법을 사용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건축 설계도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집의 아날로그식 설계도면은 지으려고 하는 집의 모양과 꼭 닮게 그립니다. 지도 또한 실제 도시나 나라의 모양과 유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방식은 모양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처음 두 숫자는 모서리의 좌표를 표현하고 그 다음 숫자는 동쪽으로의 길이, 그 다음 숫자는 남쪽으로의 길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면 그 방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시기죠. 꺼짐과 켜짐이 확실한 전구.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구는 꺼짐과 켜짐의 2단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밝아집니다. 미세하게 구분하면 밝기 단계를 수십에서 수백 단계까지 나눌 수 있죠. 숫자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중간값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정 값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중간을 인식하지 않으면 현상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할 거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을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것은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됩니다. 디지털은 애매한 중간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도 오차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또 디지털은 숫자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호 변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전송할 때 오류가 발생해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정보를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아날로그의 어원은 닮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에 반해 어떤 정보를 똑똑 끊어지는 분절되어 셀 수 있는 수로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의 어원인 디지트는 손가락, 발가락이란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수를 세는 것처럼
수를 직접적으로 셀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죠. 원래 아날로그 신호의 구성 요소를 더욱 세밀하게 나누면 사람의 감각으로는 차이를 구별하기 힘든 디지털 신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아날로그에서 점차 디지털로 바뀌어 왔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 때문이죠. 그리고 디지털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예술을 즐기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엔 음악을 듣는 과정부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조차 음악을 음미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디지털은 원하는 음악을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덩치 큰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인간관계의 모습도 바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일까요? 마음을 담은 긴 문장을 오랜 시간 공들여 적고 편지가 전해질 며칠 동안의 설렘을 느끼기보단 짧은 문장을 즉시 주고받습니다. 친구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깊이까지 깊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읽고 싶은 책을 찾아 헤매던 과정도 불편함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책을 들고 책장을 넘기는 일도 수고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디지털 기기 하나만 있으면 수천 권의 책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전하기보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나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합니다. 현대 인류가 디지털의 장점에 매료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디지털적인 삶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행동은 실제 생활에서가 아니라 화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옷조차도 직접 입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이면 필요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남태평양 바다에 가고 싶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척이나 편리하고 신기하긴 하지만 모든 기술, 과학의 산물은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진정 더 자유로워진 걸까요? 더 행복해지고 있을까요? 디지털이 현대 문명을 사로잡은 위력을 갖게 된 계기를 돌이켜보죠. 소통의 어려움을 겪던 연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킨 연인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창문으로조차 마주볼 수 없게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스부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서로의 방을 연결한 전선을 통해 모스부호를 보내면 손전등보다 더 간편하고 감시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마저도 들켜
전선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미오, 보고 싶어요. 울지만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미오. 육상 경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릴레이 방식으로 달리는 것이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도 수백 킬로미터마다 바통에 해당하는 장비와 관리자를 두면 어떨까요? 한쪽에서 보낸 메시지를 중간에 있는 관리자가 수신하고 관리자는 다시 같은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중계소를 여러 곳 두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전압을 증폭시켜주는 장치를 만들면 전기 신호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석을 이용해 자동으로 스위치를 여닫는 장비가 있으면 굳이 중계소에 관리자가 없어도 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전류에 의해 스위치를 제어하는 릴레이 장치. 이 장치를 이용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릴레이를 이용하면 실제로 계산기 혹은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산을 할 수 있는 회로인 릴레이 계산기의 스위치를 켜 7-3의 계산을 해봅시다. 7의 이진수 0111의 형태로 스위치를 켜고 3에 해당하는 1101의 형태로 스위치를 제어합니다. 그러자 결과값으로 전구는 0100의 형태로 켜집니다. 10진수로 전환하면 4라는 정답이 나왔죠.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전류에 의해 제어되는 장비를 이용하면 더 복잡한 계산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125 더하기 2013의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익숙한 10진수로 125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이진수의 형태로 스위치가 제어됩니다. 그리고 다시 10진수로 2013을 누릅니다. 기계에선 2013의 이진수의 형태로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합계 버튼을 누르면 바쁘게 스스로 스위치를 껐다 켜면서 회로 연산을 한 릴레이 컴퓨터는 결과값으로 10000, 10, 110, 10을 도출해내고 사람에게는 익숙한 10진수로 변환해 2138이란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전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부추겼습니다. 배포의 사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은 약 200단계, 20시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한 거대한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무게 27톤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 애니악이 포탄의 계산 문제를 풀어낸 시간은 단 30초였습니다. 애니악은 1초에 5000번의 덧셈, 357번의 곱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악이 속도를 높인 비결은 18,000개의 진공관,
진공관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전류를 보냈다 막았다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즉, 수많은 회로의 전류를 온시키거나 오프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공관은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웠고 열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타버리곤 했습니다. 깨지기도 쉬웠습니다. 불편한 진공관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현대 디지털 문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한 출발점. 그것은 1947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벨 연구소의 새 연구자는 반도체 조각으로 트랜지스터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진공관처럼 전류를 증폭시키고 스위치처럼 제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파를 골라내고 증폭시켜 소리가 나오게 해주는 수단으로 진공관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진공관이 발명된 지 41년 만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기능이 대체된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로 만든 소형 라디오가 출시되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커다란 진공관이 했던 역할을 이 작은 트랜지스터가 모두 대신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 케이스도 필요 없고 뜨거워지는 필라멘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1년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기능을 활용해 만든 마이크로 컴퓨터는 20년 전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대형 컴퓨터만큼의 성능을 뽐냈습니다. 빌 게이츠는 트랜지스터의 발명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죠. 컴퓨터의 신경세포인 트랜지스터. 이제 아주 작게 만든 트랜지스터를 수억 개씩 집약해 넣는 집적 회로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문명의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1971년)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당시 2300석 규모의 공연장에 들어갈 사람 수만큼 수용할 수 있었던 집약 기술이 지금은 13억 중국 인구 전부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궁금한 사항을 검색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자로 입력한 검색어가 0과 1의 전기 신호로 바뀌어 반도체가 집약된 프로세서를 통해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고 수신받아 결과를 알려줍니다. 현재 우리 일상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반도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냉장고, TV, 자동차, 로봇, 항공기, 위성, 선박 등 세상은 반도체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반도체를 움직이는 열쇠는 결국 0과 1입니다. (0과 1) 디지털의 세상.
모든 정보는 코드화됩니다. 코드만 있으면 아날로그 피아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은 더 이상 아날로그식 백과사전을 출판하지 않고 디지털 백과사전만을 인터넷상에 공개합니다. 한 권의 책은 몇백 킬로바이트나 몇 메가바이트의 디지털 자료가 돼 서가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저장됩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생활을 일상적으로 영위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찾아갈 때 좁은 골목길까지 안내해주는 나만의 가이드가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실제처럼 느끼고, 비싼 항공권을 사지 않아도 멋진 사이클 코스를 달리는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조차 코드화됩니다. 책을 읽고 상상했던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0과 1의 디지털 세상, 마음에 드시나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디지털을 선택해 현대 문명을 발전시켜 간다는 것은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디지털 기술은 발전되고 있지만 인간 스스로의 능력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능뿐 아니라 체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정서적인 능력까지도 말이죠.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기술로 현대 인류는 분명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이기보다 디지털 기기에 기댄 자유. 자유와 속박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돈과 시간이 없어도 여행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디지털 기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평생 모니터 앞에서만 여행하고 디지털로만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류는 거리의 제약, 표현의 제약, 정보량의 제약, 계산의 제약, 공유할 수 없는 제약, 제약 없는 정보 활용을 위해, 자유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을 통해 어떤 자유를 꿈꾸고 있는 걸까요?
y aprende de lo vivido. Todo tiene su doble cara, luz y sombras hay en tu alma. Mismo mundo dividido, solo dos son los caminos. Cielo eterno de tus recuerdos, juzgan hoy todos tus hechos. At the beginning, it was